5.18 진상규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요소를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지검 111호실에 가서 호송차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상고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지만은 박사가 시스템 클립에 올린 인사말이다.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실형 2년의 중형이 확정된 이유는 필시 지만은 박사가 5.18 시민군이 헌법 제정 권력 또는 헌법 수호 세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시민을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국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사법부에서 내려지기도 전에 뇌물죄를 인정했던 헌법재판소처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한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정까지 해버렸다. 이번 판결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존속해야 할 정당성이 몰각되었다.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특별위원회 권한마저 침범해가면서까지 유죄 판결을 확정지은 대법원이야말로 상법 분립의 헌법 정신을 침해했다. 승복할 수 없었던 지만은 박사는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합발입니다라고 응수했다. 형벌이나 사회적 처벌을 하려면 어떤 사람의 타인에 대해 해악을 끼칠 의도, 악감정, 행위 그리고 나쁜 결과까지 있어야 한다. 지만은 박사의 북한군 개입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한 광순 논쟁만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수백 명의 광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의 5.18 유공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더 문제다. 그렇다면 결국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에 대해 시비한 지만은 박사의 사상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닌가.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감정, 사상, 의도가 처벌 대상이 되고 사상의 비열함이 행위의 비열한 만큼이나 강력한 복수가 필요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면 모든 법정은 사실상 이단자를 신문했던 종교재판소로 변한 것이다. 가장 결백하고 신중한 행동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나쁜 희망, 나쁜 견해, 나쁜 계획도 여전히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5.18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 때문만은 아니다. 11.6 시해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변형의 주장이 더해졌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편파성을 띠게 마련이다. 당시 정치권의 민주화 요구에는 소위 민주진영이 합세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국적 활동은 반드시 국가의 정체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1980년 봄 정치적 해빙에 도래하자 현실의 불만을 품은 정치적 지도자들은 당시의 정부 체제를 부인하고 국민들의 모든 불편을 해소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최규와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외적 상황은 지도자의 운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었다. 과연 대중경제론, 민족경제론을 신봉하는 정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 1980년대 과격한 정치적 요구는 국민들로 하여금 현실 가능성이 낮은 정치개혁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애국은 기존의 확립된 정치체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1980년은 사회의 안정과
체제의 항구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최상책기였다.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는 변혁의 요구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5.18에 대하여 수십 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지만은 박사가 호송차를 타고 곧 서울구치소로 간다. 5.18에 대하여 말하고 말해온 자유가 호송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그 자유를 구출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 자유를 구출할 의지라도 있는 것인가? 지만은 박사와 함께 호송차를 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말할 자유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제님께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이나 어떤 현장에 가보면 우리 선배 세대들만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그 주역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당신들만 나오시느냐? 왜 당신들이 소위 말해서 저와 같은 역할을 못 하시느냐?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시는 이 간절함을 말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실 텐데 하는 약간 아쉬움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이 지만은 박사님 혹은 그분이 남기신 숙제 주신 그 2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내 가족과 내 주변 지인들을 설득하고 과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 있을까? 즉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들은 또 제가 어제까지도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대한 호국단 오상종 단장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